어떤 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조금은 구분하려면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얼죽신 신축이 인기가 좋았는데 구축들로 이제 흘러갑니다. 지금 시장에 서울 같은 경우도 마피가 나오고 여보 시리즈가 또 나왔는데, 여보 우리 계약 포기하자, 서울의 신축도 완판 못하고 수천만 원 마피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공포감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무섭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는 이제 여기 나오는 예를 든 거는 등촌동의 힐스테이트 등촌역 아파트입니다. 얘는 입지가 저는 강서구가 상급지는 아니지만요 힐스테이트가 나쁜 입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주변 인프라는 좋지는 않지만은, 근데 얘가 이제 나쁜 입지는 아닌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세대수가 한 540세대 정도 되는데 59 타입이 10억에서 11억, 그 다음에 84 타입이 13억에서 14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분양 청약률은 좀 높았지만은 이제 이 계약에 대한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제 무순위 청약도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지금 뭐 신축도 완판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지만은 얘도 분명히 완판이 될 겁니다. 완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얼죽신 신축이 인기가 좋았는데, 인기 좋은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2억 돈을 더 내거나 하면은 신축이 이제는 시세 차익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과거에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항상 신축 선호 현상이 있었고, 신축이 먼저 오르면 구축을 이제 끌어당겨주고, 신축이 그 다음에 구축이 너무 많이 따라잡았다 하면은 신축들이 다시 올라가는 양상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죽신으로 2억 더 넣으세요 하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 구축들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일반 그 주황색 그래프가 일반 매매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평균 이제 신축의 분양가죠. 분양가와 일반 구축과 신축들이 포함된 가격들은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번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가 이제 좁혀지고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역전해서 쭉 내려가고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축과 구축들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요, 오래되었다라는 물건이고 신축은 오래되지 않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요, 우리는 부동산을 볼 때 땅의 가치를 봐야 돼요. 부동산은요, 땅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지 건물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가치가 빛을 발할 때는 언제냐면요, 신축일 때. 포장지가 이쁘니까. 근데 이 신축도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는데 그 구축이 될 때 가격이 잘 올라가는 건 어디냐면요, 땅의 가치가 좋은 거.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강남의 구축이 비쌀까, 강릉의 신축이 비쌀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강남이 구축이라도 훨씬 더 비싸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땅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가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세 차익이 이제 없어라고 이제 표현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구축과 신축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쫓아가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요, 신축의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은요, 급하게 신축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그 가격을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빨리 적응을 하면은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이 언론에 나온 이 신축 2억 돈 더 내세요, 이제 없다, 신축과 이제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헤드라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통화량의 팽창을 하면서 가격의 움직임들은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입지 여건이 좋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포자해 같은 경우가 최초의 그 30평대가 가격들이 10억 했습니다. 그 10억을 했는데 그때 너무 비싸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금리가 6%대니까는 그 대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때 10억에 산 사람은 지금 현재 45억, 5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반포의 대장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언제 바뀌느냐? 반포주공 1, 2, 3주구가 오픈이 되면은 이제 그게 준공이 되면 걔로 옮겨가겠지만 그 이전에는 아리팍이라든지 레미안 원베일리가 대장이죠. 레미안 원베일리도 처음에 되게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30평대가 얼마에 분양을 했을까요? 19억, 20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5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도 비싸다고 했거든요. 둔촌주공도 12억 너무 비싸다고 하고 시세 차익 없고 손해 본다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높은 가격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 적응을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좋은 입지와 가치가 있는 곳은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2억 돈 내세요라는 부분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구축과 신축들은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런 올라가는 와중에 신축이 갑자기 올라가면요. 이 올라간 부분들이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구축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이 신축들은 지금 현재 비싸 보이지만요. 가격에 적응하면은 인플레이션에 작용해서 우상향의 그래프를 분명히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기준들을 세우고 우리가 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남의 재건축은 신고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신문도 좀 보게 됩니다. 언제는 넓은 게 좋다더니 고물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것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넓은 평수가 유리하다가 어떨 때는 소형 평수가 인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용인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의 무덤이었잖아요. 자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가격의 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넓은 게 좋다더니 고물가 고금리 직격탄 맞았다. 지금 중대형 시들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 도심에 위치한 A 아파트가 계약률이 이제 8호 이상이 60%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5구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작 3일 만에 전세대가 완판되었다. 도심의 A 아파트는. 그래서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15억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부담이 컸고 상대적으로 8억이었던 분양가는 실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높은 인기를 소형이 끌고 있고 대형들은 지금은 이제 좀 힘들어졌다. 이제 대형들은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관점인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방 4개짜리로 갈까? 부동산 혹한기에도 서울의 대형 평수는 잘 나가네. 여기는 대형 평수들이 인기가 시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형 평수도 잘 나가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을 볼 때 단순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여기 입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크리오 아시죠? 파크리오에 이제 1단지 쪽, 2단지 쪽, 3단지 쪽 있잖아요. 파크리오 6,000세대가 넘습니다. 1단지가 역세권이고 2단지, 3단지도 학군 수요가 좋습니다. 근데 1단지에 A 타입이 있거든요. A 타입하고 그다음 B, C 타입이 똑같은 평이라도 가격이 3, 4억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다르거든요. 같은 물건이라도.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가 좋아요라고 물을 때 그 입지만으로 볼 수 없고 그 입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대형 평수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됩니다. 대형 평수도 혹한기에는 대형 평수가 잘 나가네. 어떤 데는 대형 평수가 시들했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잘 나가는 데는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잘 나갑니다. 꾸준하게. 특히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는 대형 평수가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대형 평수 135평방미터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쉽게 하려면요. 반올림을 하세요. 14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2평이네요. 42평에 이제 대형 평수를 보면은 전국의 대형 평수가 가격들이 조금 둔화가 되는 반면에 상급지는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대형 평수도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요. 이 대형 평수가 조금 호응을 받는 곳은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보다 서울이 모든 서울의 대형 평수가 다 유효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좀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한데, 일단은 가이드를 드릴게요. 대형 평수에 대해서. 대형 평수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센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상급지의 한강 라인의 상급지의 대형은요 늘 안전합니다. 떨어지는 시기는 좋은 할인 기회고, 상급지는 떨어지든 올라가든요 수요가 늘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희소성과 대형 평수라는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서 여기는 늘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볼까요? 여기 한강 라인이죠. 3구역이 사실 압구정 현대는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까지 4구역, 5구역, 6구역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2구역이 좋습니다. 3구역이 이제 세대수는 많지만요. 2구역이 공원을 끼고 있고 입지 가치가 조금 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구역, 4구역, 5구역 그리고 신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1구역하고 6구역은 조금 입지 가치가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강 라인에 희소성이 있는 곳은 대형은 안전하다고 한 게 보시면은 대형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 흐름이 갑니다. 떨어져도 금방 회복을 합니다. 뭐 대형 172도 보면은 안전하죠. 대부분 안전하게 이렇게 가격들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는 뭐냐면요. 상급지 한강 라인의 대형은요 안전하답니다. 최상급지죠.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를 갈 수 없잖아라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지에 포함되는 곳은요. 일단은 강남 3구 여기 안전하고요. 여기보다 조금 못 미치거나 유산, 용산, 그 다음에 마포, 성동, 광진 등의 주요 상급지의 대형 평수는요. 희소성하고 결합해서 그 여건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한강이 조금 부족한 지역이라도 한강이 없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서초로 가볼까요? 서초는 상급지죠. 상급지인데 뭐 좀 구축으로 가볼까요? 뭐 삼풍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죠. 여기도 보면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대형 평수도 볼까요? 대형 평수도 안전하게 올라가죠. 삼풍도 대형 평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선 대형 평형의 안전한 거에 대한 예시와 가이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상급지 한강 라인, 두 번째가 상급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주요 지역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강이 보이지 않더라도 대형의 입지 가치가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 서울은 당연히 이런 상급지 중에서 괜찮은 데는 좋지라고 얘기하면요. 경기도도 안전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중급지 정도면요. 근데 중급지인데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 중에서 학군 수요가 많으면 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학군 수요가 좀 많은 데는 평촌 쪽 괜찮죠. 평촌 쪽도 한번 가볼게요. 평촌에 목련 8단지 볼까요? 동아 아파트. 여기도 대형 평수가 보니까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죠. 예. 그럼 뭐 이 정도면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데도 안전해요. 대형 평수는 학군 수요가 있으니까. 학군 수요가 있는 데는 대형 평수가 안전합니다. 이제 수도권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을 하면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은 안전하지 못한 곳은 어디냐? 대형 평수가 하급지입니다. 하급지. 오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산 조그만 도시죠. 여기 대형 평수 한번 빼볼까요?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요런 아파트 입지 조금 안 좋은 데를 보면은 요런 데는 대형 평수가 지금 조금 불안하네요. 아직까지 이제 반응을 안 했고 가격들이 좀 빠졌네요.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의 하급지에 있는 세대수가 작거나 하급지에 있는 물건들은요. 사실상 대형 평수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자이도 보면은 뭐 이 아파트가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불안하고, 우리가 이제 이 대형 평수를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조금은 구분하려면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형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요 아주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지금 대형들이 많이 움직인 데를 꽤 있거든요. 좋은 입지들은요.
근데 대형은 지금 시점에서 움직임이 저조하거나 좀 많이 떨어진 곳, 특히 이제 수도권에 한정해서 말하면요, 별로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요, 진짜 실거주가 아니면은 대형 평수는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지방의 대형 평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지방 중에서 광역 지자체 중에서 대형 평수가 유효한 데도 꽤 있습니다.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방에서는 실거주 아니면 대형 평수를 좀 지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부분들의 신문이 나왔습니다. 신축도 안 오르는 것 같고 대형도 멈췄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신축 같은 경우 지금 마피가 나오고 뭐 신축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신문들도 있지만은 시세차익 없다고 하지만 시세차익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으로도 이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축을 오히려 더 눈여겨보는 것들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평수 선호되는 지역과 그다음에 중급지라고 할지라도 수요층이 높은 데는 유효하나 하급지, 수도권에서 하급지라든지 하급 물건의 대형 평수, 혹은 지방 광역지자체가 아닌 지역의 대형 평수들은 실거주가 아니면은 좀 조심하면서 가는 기준들도 세우시고, 아까 봤던 신문들 뭐 우리 계약 포기하자, 신축도 완판 못해, 그리고 넓은 데가 좋다는데 지금 대형 평수가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들을 세우고 신문들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